제7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가 오늘 말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양해 좀. 짧게 하십시오. 짧게 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리해달 안 되긴 나왔어요. 어젯밤에 창원에서 올라와갖고 2년 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패권주의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가 바뀌지 않은 탓입니다. 국정농단의 근본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구태정치의 근본 원인인 승자독식 양당제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실업은 늘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념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나라를 왼쪽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자유한국당은 오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서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핵심입니다. 2년 전 촛불시민혁명이 외쳤던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위대한 대의제를 위해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단식을 하고 손다방 푸드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호소하는 것도 촛불혁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충정 하나에서였습니다.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들은 회합을 하고 앞으로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립을 확고하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가 여당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10% 감축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을 회방놓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약속 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비례대표는 헌법사항입니다.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비례대표제가 헌법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의원 총사퇴로 국회 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사당을 향해서 인민민주주의 또는 좌파 독재 등의 용어를 쓰면서 이념적 프레임까지 덧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 방식이라면 자칫 좌파 독재 척결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걸고 국회 문을 닫은 채 거리로 몰려나가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을 전당대회 후에 잔존해 있는 당내 분란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 선출 후 자유한국당은 5.18 망원 관련자들의 징계를 없애는 일로 뭉개려 하고 없던 일로 뭉개려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끌어내면서 더 수구정당으로 도로박근혜당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지 않은 비례대표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아예 법으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각 정당들이 후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몇 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거쳐 당원 및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하여 순번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한 것, 그러한 것들을 총선에서 적용하면 될 겁니다. 정치 선진화의 첫 단추는 공천 방식의 선진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의회가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의회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립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로 대처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봄비를 맞이해서 아주 새로운 봄 기운을 맞이했고,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걱정 없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푸른 하늘, 맑은 공기가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며 글로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동참하고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 자세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중국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되는 국가적인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총장이 적임자입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서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래전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글로벌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만큼 보아포럼의 이사장을 맡아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기문 전 총장은 여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진보 보수를 떠나 전 국민,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 등 주변 국가, 초국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국가적 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네. 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해서 국민 앞에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합의 내용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게 자체적인 선거제도 방안을 내놓고 조속한 협상에 임할 것을 2달 넘게 지속적으로 재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은 아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개혁 논의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자는 의견을 뒤늦게 내놓았습니다. 야 3당이 패스트트랙을 내세우자 성급하게 내놓은 졸속안입니다. 또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탄핵에 책임 있는 정당이 선거법 개정을 촉발시킨 사표 방지를 통한 민의의 반영 취지에도 어긋나는 안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어서 패스트트랙을 방해하려는 정략적 제안입니다. 또 헌법에 위반해서 기득권 확보를 하고자 하는 더 확장해놓은 안일 뿐입니다. 정치는 신뢰가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3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선거법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사를 확인한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고, 다만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되는 법안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중으로 집중적으로 협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조속한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저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것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위한 여야 협상을 본격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선거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졸속적인 방안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공수처가 통과 안 되는 이유가 이 국회가 촛불혁명 전에 구성된 국회다. 즉 촛불국회가 아니라 적폐국회이기 때문에 통과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조국 수석은 지금 자기 자신이 제2의 우병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은 본인이 더 이상 촛불혁명의 주체가 아니라 촛불혁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병우가 된 것입니다. 조국 수석은 자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블랙리스트가 등장했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낙하산 인사들에 대해서 면접 질문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한번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영원히 촛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적폐가 되고 조국이 조병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조국 수석은 국회 탓하기 전에 본인이 더 이상 개혁의 대변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촛불혁명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부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가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여가부 방송 가이드라인 이 책자는 위법 가이드라인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가부가 직권남용에서 제작한 위법 가이드라인이었고요.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즉각 여가부의 직권남용 이 위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감사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법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실은 본 의원의 질의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방송 프로그램의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방심위에 여가부와 함께 성평등 방송 안내서 이 책자를 제작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방심위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에서는 여가부와 이 정권 출범 후 3년 동안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는 마치 방심위하고 상의해서 작성한 것처럼 여기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30조를. 이런 식으로 이 책자에, 가이드라인 책자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가부의 양성평등 방송에 대한 방송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방심위에 다시 물었습니다. 즉 방심위와 협의하지 않아도 여가부 직권으로 양성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방송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권 해석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양성평등 유권 해석 권한은 방심위의 구인의 심의위원들에게 있다. 따라서 여가부가 직권으로 양성평등 심의에 대한 규정을 제작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가부는 방심위를 팔아가지고 마치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이걸 안 따르면은 징계를 먹을 것 같은 그런 위법성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이 위법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가이드라인 공식 폐지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는 이 직권남용 위법 가이드라인을 만든 여가부에 대해서 전면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주말에 모처럼 미세먼지 없이 보냈습니다.
미세먼지, 항세먼지 사과 못하다 하더니 그것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올 미세먼지니까 안심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세먼지가 맞습니다. 신규 발전소 허가를 이전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실제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은 신규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 공약이 문재인 1번가 베스트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당선해서는 뭘 했습니까? 봄철 석탄 발전량은 약간 줄었지만 1년 석탄 발전량은 더 늘었습니다. 30% 감축은 선거용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전기 없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될 걸 신규 석탄 발전소, 노후 석탄 발전소, 신규 원전, 노후 원전 다 없애자고 복잡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정말 석탄 발전을 줄이려고 했는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한석탄협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전 정부보다 석탄을 훨씬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석탄은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요. 수입 석탄 발전용 소비 현황을 보면 2016년 7,800만 톤을 사용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000만 톤이 늘어난 8,800만 톤, 2018년에는 9,100만 톤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결론은 2018년에 2016년보다 1,300만 톤의 석탄을 더 사용했다는 것이고 미세먼지는 분명 더 나왔을 겁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역량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일부입니다. 미세먼지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금년 석탄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못해서 잘해보자고 정권 잡았으면 책임지고 잘해야지 지금 남의 탓 할 때입니까? 외교 역량을 좀 더 보여주시고 푸른 대한민국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법정에 섭니다. 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 한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후 23년 만의 일이지만 광주의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광주법정 출석은 5.18 희생자와 광주 그리고 국민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간 관련 재판에서 사건 검토를 이유로 재판을 미뤘고 고령이라 광주까지 가기 어려우며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이전과 관할 이전 시청을 잇따라 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독감 때문에 등의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이런 태도로 보아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심정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와 피해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아용 인공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 제구가 바닥나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고사를 방문해 가격을 개선할 테니 공급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고된 사태였습니다. 2017년
공급사가 보험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인공혈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하는 과도한 유통 마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후 관리의 일환이라고 소통을 마다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용익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은 의약품과 치료재료, 보험수가 등에서 낭비적 요소와 누수 원인 등을 찾아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이는 문재인 케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문재인 케어일 뿐입니다.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이런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품질 좋은 의료기기 제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번 소아용 인공혈관 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도 없고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입 취지가 달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의 소득 투명성 확보가 되었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2015년 기준 20%에 달합니다. 7, 8%대인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3배 가까이나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인들은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세금마저도 원천 징수당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이 2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파악해서 더 거둘 생각을 해야지 왜 애꿎은 월급 봉투를 탐내냐는 겁니다.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2009년 12.9조 원에서 2017년 34.7조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더 필요하면 정정당당하게 세금 올리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낭비 줄여서 해결해야 됩니다. 힘없는 월급쟁이와 불쌍한 자영업자 등골 빼먹는 정책은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로 자기 역할이 뭔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좀 자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저께 9일날 유신민 전 장관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유튜브에 나와서 국회 공수처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 22일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제어해야 한다 하고 했다가 또 반발이 있으니까 어제 그저께는 나와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무지 비서가 유튜브에 나와서 국회 공수처 처리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국회의원들 놀리는 듯한 이런 발언하는 것, 그 비서가 할 일입니까? 도무지 조국 수석은 작년 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청와대 거기 나와서 설명회를 세 차례 걸쳐서 가졌습니다. 이거 비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으면 대통령이 나와서 해야죠.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SNS로
김태우 특별감찰반원에 대해서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NS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정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서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행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측근 실세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오만하고 방자한 이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비서가 이렇게 SNS로 유튜브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합니까? 이 자리에서 유시민 전 장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알릴레오 TV 내가 공개적인 뭐라고 그랬죠? 어용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비서까지 끌어들이면서 여권 정치를 유튜브에서 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창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 선거를 가서 돕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창원 시민들의 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창원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표본입니다. 창원 경제가 일어섰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섰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노총 이거 안 갖고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직자들 또 현재 당원들 아주 고생 많이 하는데 중앙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내일 말이죠. 내일 오후 3시에 이재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이 창원에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또 당직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를 비공개로